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제관계란 말은 중국말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발명한 번역어죠. 나라와 나라 사이란 뜻인데 중국인 개념에는 국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조공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1793년에 영국인 조지 머카트니가 청나라 방문해서 걸륭제를 배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무역을 하자고 찾아온 것인데 걸륭제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크고 물산도 풍부하다, 아쉬울 게 없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중국이 땅덩어리 넓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물자가 풍부하진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고 에너지 수입국이죠. 예, 사실 중국 외교 관계는 먼 곳에서 사신들이 찾아와서 배알하라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만방레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후진타오를 찾아온 각국 외교사절들이 인사하는 것을 CCTV는 1시간 이상 중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별로 없고 어느 나라 총리가 왔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왔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걸 2시간 동안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게 옛날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열병식도 그렇죠. 열병식도 러시아 경우 성대하게 하긴 하지만 푸틴이 각국 외교사절과 인사하는 걸 그렇게 오랫동안 방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항상 옛날을 바라봅니다. Chinese always look back to past라고 하는데요.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제목이 기미입니다. 기미. 아주 어려운 한자죠. 앞에 기자는 가죽혁자에 말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미는 섬이란 뜻이 있죠. 여물이란 뜻입니다. 앞에 기는 말이나 소를 이게 멍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자면 carrot and stick입니다. 그래서 김이란 말은 사기의 상여전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당나라 때부터 사용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당나라 때 영역도입니다. 사실 이 많은 영토가 중국 영토는 아닙니다. 조공관계에서 가오를 잡느라고 이렇게 적당하게 제후처럼 봉하고 중국은 황제로 칭하는 거죠. 사실 가오다시인데 이게 당나라 지도인데요. 당나라가 중국 역사상 한과 더불어 가장 융성했던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당렌지의 당인가, 당나라 사람의 거리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지도입니다. 보시면 저기 왼쪽 지도 보면 명나라의 환관 출신의 그 제독 정화라고 있죠. 정화가 각국으로 나간 그것을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당시에 동남아 물론이고 인도, 스리랑카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갔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당나라 때 실크로드와 함께 명나라 때 이렇게 해상으로 뻗어나간 거를 다시 재현하자라는 것이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서 중화민족의 패권을 전 세계에 과시하자라는 게 1대1로입니다. 옆 오른쪽 그림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기린입니다. 사실 기린이란 말도 지라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용처럼 생긴. 그래서 일본 기린 맥주에 보면 그 기린은 지라프랑 다릅니다. 이 화면은 명나라 때 있었던 이태리 선교사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 굉장한 사람이죠. 그 당시 선교사는 죄다 천재였습니다. 이 당시 중국에 한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도 꿰고 이 사람이 아주 환하게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공 시스템을 제대로 봤습니다. 조공 시스템은 황제가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당시에 중국은 대외 정벌에 있어 경솔하게 움직였고 황제든 백성이든 전쟁을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없었다. 대외 판도 확장 시 유럽인은 어떤 권리를 취할 것인지 고민하지만 중국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다. 천자의 나라는 크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진귀한 물건은 다 있다. 중국은 세계 중심이다. 중국의 지식이 천하의 것이다. 라고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걸 자기 저서에 남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청나라에서는 관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파뉴엔이라는 관청이고 하나는 예부입니다. 그래서 리파뉴엔은 번이 울타리 번이죠. 일본 역사에서 조슈 번이라든지 사츠마 번이라든지 어떤 제후국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주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나라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몽고, 시장, 티벳이죠. 이런 바로 붙어있는 나라들을 관할하는 관청이 리파뉴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 러시아를 담당한 건 예부였습니다. 예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외교부가 아니고 예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제후국들은 천재의 나라를 예의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만하면서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게 조선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죠? 중국의 이런 전통적 외교 개념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긴 게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1689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당시에 러시아는 피터 대제가 섭정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하다가 청나라와 조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왼쪽 화면은 아무르강에서 벌어진 청나라와 러시아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칼호와 가까운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영토를 획정하게 되죠. 이게 최초의 국제적 조약입니다. 청나라가 외국과 맺은.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교 문서를 만주어, 러시아어, 라틴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중국의 외교 프로토콜이 완전히 깨진 것은 1873년이었습니다. 소에지마 타네오미라고 왼쪽에 사진 보이는 일본 사람인데요. 당시 일본 메이지 천황의 전권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동치제를 배할하면서 3개 국어도를 거부를 합니다. 천황을 대신한 전권 공사인데 어떻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하면서 뻣뻣이 서가지고 목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다른 제국한테 원하는 요구해왔던 그런 거만한 3개 국어도를 처음으로 타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어땠느냐? 1883년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조선의 외교 사절단이 미국에 가서 체스터 아더 대통령한테 큰절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황제를 본 거죠. 그만큼 이제 당시 조선은 세계를 보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은 2017년 11월 9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입니다. Doghouse Approach라고 되죠. 계집 접근 방식입니다. 이거 뭐냐? It is China's less edifying diplomatic strategy, and it is not from analytical computers or from Sun Tzu's Art of War. 중국이 남을 훈계하는 외교적 접근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논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손자병법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막 혼냅니다. 혼내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계집에 가둡니다. 계집에 가둬가지고 잠깐 끌어내서 고마워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거 입 딱 씻고 모른 체 합니다. 그러면 걔가 고마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 기사는 한국의 사드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빗댄 기사입니다. 네, 그럼 한중 관계 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중 외교관계 수립은 1992년인데요. 일중, 미중에 이어서 수립되죠. 우선 이제 일중 관계가 먼저 수립되는데 이 당시는 마오쩌둥이 중국의 고립된 외교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본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다나카 각부의 수상하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1979년 미중 외교 관계는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소련하고도 수교하고 중국하고도 수교하는데, 수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 단서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 직급을 보면 조리, 처장, 부사장, 사장, 국장, 부부장, 부장, 그 다음에 그 위로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외교부장은 전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권을 가진 건 외교 담당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장은 일종의 뭐랄까 가오마단 비슷한 건데요. 지금 이제 역대 남북한과 맺은 중국의 외교 관계를 보면 북한과 가진 건 부부장급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부임하는 중국 대사들은 대체로 이제 국장도 못된 상태에서 한국에 부임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사강 외교인이 뭐니 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건 격을 낮춰봅니다. 한중 경제 관계를 보면 초기에는 아주 뭐 좋았습니다. 각 성에서 어서옵시를 했죠. 그 당시에는 한국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면 성장, 부성장 만나기 아주 쉬웠습니다. 지금은 그거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2000년에 중후반돼서 중국 투자의 피로감이 노정되고 칭다오 등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거 탈출을 하죠. 그 뭐 우리 언론들은 야반도주라고 뭐 표현을 했는데 아주 고약한 표현입니다. 야반도주가 뭡니까? 자기 나라 기업들 장사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업 접을 때 청산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청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 사업했던 뭐 공장이고 뭐고 놔두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건 쉽지만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뭐 사드 다음에 한안령 이후에 양국 기류가 시들해졌죠. 근데 주중 한국 기업도 상당히 철수하고 있고 일본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 일본 기업은 베트남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베트남도 영원히 이제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베트남 다낭 같은 데 보면 거기 별장들 대부분이 공산당원하고 러시아 사람들 소유입니다. 언젠가 이게 베트남도 지금 중국과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한 10년 정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한중 관계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차원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그림은 트럼프가 무역 장벽을 뭐 쌓고 있는 거죠. 뭐 너 들어오지 마라. 그동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싼 물건을 미국에 투입해서 미국이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그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트럼프의 결심이 담겨 있는 화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진핑과 화웨이의 CEO 런정페이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죠. 캐나다에서 체포된.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사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중국 최초의 민간 자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은 모르고 이걸 존경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국 인민해방군 그 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 정복한다는 거죠. 화웨이를 내세워서. 그래서 중국 전역에 깔려진 뭐 CCTV 감시망이라든지 그거 다 5G를 이용하는 건데 빅브러더 사회를 꿈꾸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것을 보면 레이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레이건에스크, 레이건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레이건과 뭐가 달랐냐? 레이건은 옛날에 소련을 붕괴시키고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맺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당사자입니다. 일본의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죠. 이번에 그게 다시 재현되는 상황입니다. 레이건과 트럼프의 공통점을 보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란 구호가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레이건이 썼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화당원이 되기 전에 민주당원이었다는
똑같고요. 직설적 화법과 유머로 소통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더 직설적이죠. 레이건보다. 레이건은 그래도 엄숙한 면이 있는데 트럼프는 엄숙한 면에다가 굉장히 조크도 많이 섞고 더욱 직설적입니다. 이게 조금은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그리고 이혼 경력이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 레이건이고 두 번째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당선 전에 TV 명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레이건 영화배우였고 트럼프도 사회자로서 맹활약을 했었죠. 네, 지금 무역전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화면들인데요. 이 화면은 중국 부총리 류허가 지난번에 워싱턴에 왔을 때입니다. 한 구석에다가 앉혀놓고 이제 굉장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왼쪽 화면은 저 누굽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중국인들이 굉장히 겁내는 미국의 니고시에이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오죽 무서우면 니고시에이션 짜르라고 합니다. 러시아하고 짜르에 빗대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할 때 일본 무역 대표들한테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보내고 마이크를 분해하고 일종의 뭐 또라이 비슷한 짓을 해가지고 일본 대표들의 길을 확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표와 곡물 협상을 할 때는 러시아 대표가 쿠바산 시가를 책상에 올려놓자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시가를 다 펴버렸습니다. 너구리굴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대표들의 길을 확 죽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책 Death by China 피터 나바로 저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The 100 Years of Marathon 마이클 필스베리 저서죠. 이거 뭐 마이클 필스베리 화면이 옆에 있는 마이클 필스베리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대만에서 공부를 해서 한학에도 능통하고 중국 역사를 꿰고 있는 양반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허드슨 연설에 기초를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외교 정책의 기반은 이 필스베리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화면은 중국의 어떤 기업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쪽 화면은 중국 그 IT 기업을 합쳐가지고 베트라고 합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기업인데 이 세 기업이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위는 이미 뭐 은퇴를 했죠. 그리고 리앤홍도 뭐 바이두도 위험하고 텐센트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 공통점 모두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한테 밑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마위는 이미 아웃이 됐고 리앤홍도 시켰습니다. 시진핑한테. 왜냐하면 양쪽의 파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시진핑을 비난하는 인터넷 글들을 지우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장점인을 덮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사서 시진핑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앤홍도 좀 위태위태하고요. 사실 실각한 거는 지금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화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화통한테 어떤 시비를 걸었냐. 텐센트가 게임 업체죠. 그래서 게임이 중국 청소년한테 해롭다라면서 마구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화통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예난에 있는 홍군 기지에 가서 정신교육을 받는 화면입니다. 이게 기업 총수들이 지금 중국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리커창이 땀을 뻘뻘 흘리죠. 올해 3월 전인대에서 공작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공작 보고 하면서 이게 뭐 중국 경제가 엉망이 됐죠. 그래서 미국한테 이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리커창이 중국 제조 2025를 한 글자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그 미국을 의식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중국 제조 2025는 미국이 이제 손을 완전히 보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뭐 많이 좌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원벨트 원로드죠. 아까 말씀드린 당나라 때 서역 가는 길, 뭐 그 당시 뭐 여기서 끊겼습니다만은 내가 뭐 1대1로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뭐 지금 해상로는 아까 명나라 정화 제독의 10년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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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에
해상백기라고 똑같습니다. 옛날의 영광을 되살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 군데서 펑크가 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뭐 정권 바뀌고 나서 반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인한테 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아시안 국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죠. 원벨트 원로드도 이제 상당히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골자는 뭐냐면, 중국은 현재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뭐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고 뭐 하죠. 그래서 중국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중국 시장은 뭐 지금 그레이 라이노라고 해가지고 뻔히 보이는 위협이 있습니다. 뭐 증시, 부동산, 자동차 시장 아주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측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까? 저는 뭐 예측 못했었죠. 트럼프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서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의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당분간은 중국 쳐다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이 결국 이길 거라고 확신은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